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4월 9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4월 7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4.25%, 공매도 잔고 0.81%로 전주 대비 늘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9.02% 지분율, 공매도 0.29%,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9.25% 보유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3.11%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LG화학 외국인 비중 31.08%, 공매도 잔고 0.02%,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10.54% 비중, 에코프로와 함께 외국인의 비중이 전주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 3.67%,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2위,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공매도는 3.89%, 외국인 비중은 19.92%, 나노신소재 외국인 7.95% 비중이고요. 공매도가 1.5%, SK이노베이션 외국인의 비중 14.01%, 공매도 0.54%로 공매도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삼성 SDI 외국인 비중 31.79%, 공매도 0.08%, 금양은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위는 1월에서 2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40.3% 증가, K배터리 점유율 내리막입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중국의 성장세로 인해서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은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8일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129.9GWh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성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17.7%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12.7GWh로 점유율 3위 9.8% 유지했고요. SK온은 38.6% 증가한 6.1GWh로 4위, 점유율 4.7%였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한 4.2GWh로 점유율 순위 5위에서 8위로 밀려났습니다. 유럽, 북미 시장 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수요 감소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세는 이어졌는데요. 중국 CATL의 점유율이 38.2%로 글로벌 1위, 비아디는 16.9% 글로벌 2위였습니다. 특히 비아디는 81% 성장한 21.9GWh였는데 배터리와 전기차를 모두 생산하는 비아디는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시장으로 진출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CALB와 고션이 각각 점유율 6위와 7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점유율 3.9%로 5위였습니다. S&E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며 북미 현지 생산 확대와 원자재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4위 뉴스, 1분기 실적 반도체 웃고 2차 전지 운다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실적 바닥 확인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HBM 납품 지연과 파운드리 적자, TV 가전의 경쟁 심화, 디스플레이 수익성 둔화 등 악재로 3개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지만 2분기부터 메모리 수급 개선에 따른 판가 상승세로 1분기 바닥 이후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고부가 제품인 HBM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기 속에서도 안정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실적을 공개하게 될 SK 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8% 증가한 6조 5,7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변수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에서는 예외가 적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반도체도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실적이 1분기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흑자를 보이겠고 SK온과 삼성 SDI는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4월 들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수요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제도 불확실성, 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 등이 목표가 하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독일을 비롯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게 일부 빼앗기면서 낮아진 점유율이 회복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은 전기차 판매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요가 늘고 있는 LFP 양극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점유율 회복이 어려운 이유라며 전체적으로 한국의 불리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본격적인 재고 조정에 나서면서 수요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배터리 셀, 소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누적된 악성 재고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주의 주가 바닥이 아직은 멀었으며 지하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특히 공급망 하단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사들이 상단의 배터리 셀사보다 더 어렵다면서 더딘 전기차 수요 회복 속에서 차입금이 늘어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재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위, 트럼프 리스크에도 2차 전지 중장기 성장 경로 유지입니다. 유진 투자증권이 지난 7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K전기차, K배터리의 중장기 성장 경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유럽 전기차 판매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판매 국가들의 집계를 고려하면 약 3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3년 3월 기록한 32만 대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월별 판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지난해에는 월별 전기차 판매가 30만 대를 돌파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부진했다며 지난달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정도가 부진했고 독일과 영국은 40% 이상씩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병화 연구원은 전기차 판매 시장은 유럽이 미국 대비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 부활은 K전기차와 K배터리의 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침투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유럽 장벽도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K전기차와 K배터리에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정책 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불확실하다며 이에 따라 관련
관련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는 산업의 큰 그림을 재진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트럼프 4년이 미국 전기차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2위 뉴스, 2차 전지 올해 바닥, 내년 반등 근거는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올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부진했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폼팩터 다변화를 통한 수요처 확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8일 LG 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매출액이 6조 2,65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 영업이익은 3,747억 원으로 138.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시장 수요가 큰 반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올해 매출액은 27조 5,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2차 전지 시장이 극심하게 침체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캐즘을 극복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삼성 SDI는 올해 15조 3,383억 원,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은 내년부터 두드러지게 반등할 전망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내년 매출액 34조 원으로 예상되며 전망치가 맞다면 2023년 이후에 최대치고요. 이어 2027년에는 44조 원까지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올해 인터배터리의 키워드였던 폼팩터 다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O는 올해 인터배터리에서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46파이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는 삼성 SDI가 지난달 31일 46파이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가시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창 공장에서 46파이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이며 SKO는 양산성 검증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 시장의 성장세가 중요하고 현지에서 선호하는 중소형 차량에 맞춰 46파이 외에도 저렴한 배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46파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는 테슬라는 우선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부분 변경 모델 Y 주니퍼에 2170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이 중요하며 배터리 3사는 모두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2026년 내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O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를 전기차용으로 전환하며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023년부터 중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서도 생산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르노에 LFP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SKO는 서산과 중국 옌청 공장 일부 라인을 LFP 배터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객사와 가격 이견으로 중단됐지만 이는 전방 수요에 따라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실제로 이석희 SK온 사장은 올해 인터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개발은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에 ESS와 전기차용 LFP를 동시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LG엔솔과 SKO는 LFP 파우치 셀2팩 배터리와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로 폼팩터를 확장하며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이니켈과 LFP 조합의 배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변수는 역시나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CATL은 홍콩 증시 상장을 승인받아 7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CATL은 이 자금을 11조 5천억 원 규모의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최근 샤오미와 비아디 등도 홍콩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약 13조 원을 투자했는데 최근 금양, 고려아연 등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금감원과 거래소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위. 관세 전쟁의 공매도 직격탄까지 2차 전지의 눈물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던 3월 31일에 2차 전지주와 바이오주들이 공매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등은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했죠. 지난 7일에는 SK이노베이션이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38.04%로 전체 시장 가운데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자 배터리주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는 배터리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고 대차 거래 잔액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커서 공매도에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업황 부진과 중국 경쟁업체의 약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당분간 2차 전지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반도체 등 다른 업종 대비 투자 매력도가 낮다는 것인데요. 배터리주들의 약점은 대차 거래 잔고 증가와 1분기 실적 부진 우려입니다. 다만 지난해 2분기부터 본격화됐던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수요 저점을 파악하는 중요한 신호로 되돌림 수요가 꼽히고 있는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니켈,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원통형 전지 매출의 회복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전기차 시장 침투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K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은 K배터리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고 있는 미국 또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수출이 작년 말 1년 3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적이 개선되면 빠르게 정상화될 대형 2차 전지 종목 중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진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